이번 기획간사로 임명된 정계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천준엽 회장님, 그리고 이영환 교수님, 그리고 임원진들, 그리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한국자연취약회 제10회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로는 아유르베다의 자연치유적 관점에 대해서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이거룡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장님으로는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청석자연치유연구소 소장이신 최원창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원창 소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네, 이거룡 교수님이 아유르베다의 자연치유적 관점이라고 해서 그걸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룡 교수님의 양력은 선문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세계 자연건강포럼 대표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요가학교 리아슐림 교장으로 있으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부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님도 역임하셨고 인도정부 ICCR 디스팅귀시드 인돌로지스트 어워드 2019년에 수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거룡 교수님의 연재 아주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아까 벗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거리가 멀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허 회장님 괜찮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사실 학회의 잔칫날이고 잔칫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잔치를 즐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 코비드 온라인 사태로 많은 분들이 같이 자리를 못 하시고 유튜브라든가 또는 다른 채널로 아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요가나 아유르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이 통하자는 것인데 마음이 통하면은 둘만 해도 산을 하나 옮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도 고전인 우파니샤드 특히 다이티리아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가는 그 과정을 나름대로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음악이 상당히 한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생소하기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이티리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흔히 이제 뭐 오장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짝고샤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인체, 자연의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학, 치유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을 그 인체를 5겹의 몸으로 고샤, 덮개, 칼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겹의 덮개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마음을 여는 그 과정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의미로도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 요가 치료라든가 아유르베다 치료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다이티리아 우파니샤드의
5개의 몸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인체가 제일 바깥에 안나마요 고샤 음식으로 된 몸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이 브라나마요 고샤 기로 이루어진 몸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마노마요 고샤 우리 아주 거친 마음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비가나마요 고샤라고 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식별하는 그런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에 아난다마요 고샤 환희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난다마요 고샤라고 하는 가장 깊고 내밀한 차원에 있는 우리 사람의 몸이 열릴 때, 또는 그 부분이 흔들릴 때 기쁨과 환희가 있고 또는 감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기쁘고 또 환희가 있고 또 감격이 있어서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자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열리지는 않는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감격할 수 있는 그 관문은 인도의 오래된 우파니샤드나 요가 전통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음식이 놓여 있는 이유도, 사람이 테이블에 있는 음식이 각자 입으로 들어가지만은 마주보고 앉아서 음식을 나누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이 거친 몸, 물질적인 이 몸이 열리죠. 입이 열려서 음식이 걸어 들어가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브라나마요 고샤 기로 이루어진 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기로 이루어진 몸을 여는 방식이 수행이나 종교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도 그렇고 불교 전통도 그렇고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삼교회나 반야신경을 같이 봉독하는 것이나, 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찬송가를 하는 것도 기로 이루어진 몸을 열자는 그런 의도로 봐도 별 무리 없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음식과 노래가 상당히 중요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 전통이든 수행 전통이든 간에 그 전통이 단체를 이루고 또 하나의 그룹이 되면은 당연히 동원되는 방식은 함께 노래하는 장면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어쩌면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그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 건물은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그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초대교회에서도 코이노니아 이 친교의 시간이 상당히 음식과 노래, 친교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만드는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는 이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제 제가 그 인도학회에서 한번 그 디프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도 공부를 하면서 인도의 이 오래된 인간 이해를 놓고 보면은 학회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학회는 통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지면은 노래방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제일 먼저 식사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노래방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좀 이 골치 아픈 이런 학문적인 이론이든 이런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면은 훨씬 아마 잘 다가가고 서로 소통이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는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도의 오래된 그 인간 이해를 놓고 보면은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음식으로 만나고, 그다음 둘째는 기로 만나는데, 그 기로 만나는 방식이 사실 함께 노래하거나 함께 어떤 경전을 낭송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록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음식이 있고, 제 앞에도 음식이 있고 또 아까 보니까 노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안나마이고샤, 브라마이고샤가 나름대로 느슨해진 가운데서 오늘 이런 학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유르베다의 사실 감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일단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제목으로 바꿔놨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왜 제가 오늘 감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아유르베다의 자연치유적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로 음식을 나누고 또는 길을 소통하고 마음을 통한다고 했을 때 그 관문은 항상 오관입니다. 5가지 감각 기능입니다. 5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바깥 세계가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붓디 또는 비가나라고 하는 그런 식별하고 판단하는 층이 나름대로 서로 열리고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각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은 동양에 똑같이 중국 전통 의학도 있고 또 서양의 주류 의학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아유르베다에서는 감각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장육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만은 5가지 감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눈으로 보는 대상이 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바깥의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유르베다의 우주론적 세계관의 근저에 놓여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아유르베다가 자연의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연과 직접 내가 추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간을 통해서 직선으로 만나고 오간을 통해서 직선으로 만날 때 그것도 대충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기능이 직접 그 대상에 닿는다고 하는 그런 감각 기능 도달설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연의학이라는 말이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의학, 보완의학, 통합의학 등등 전인의학 전체적으로 그 의학의 분야를 대변하는 말로 이야기되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5가지 감각기관이야말로 바깥 세계와 내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제목이 좀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로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감각 기능에 대한 인드리아라고 하는 감각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아유르베다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는 못한 것 같고 공부도 그렇고 공부가 시작된 역사도 사실상 조금 아직은 좀 일천하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아유르베다라는 말조차도 생소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오늘 발표 자료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아유르베다가 아니고 아유르베다입니다. 오늘 지금 인쇄된 그 제목을 보면 아유르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아직도 생소할 정도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유르베다에 대한 개론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강론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아유르베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이해될 때도 여러 가지로 의역을 했죠. 그러니까 의미를 따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의 과학, 삶의 지혜 뭐 등등 자연의학 아유르베다 이런 책도 있고 이 아유르베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유르베다는 아유르베다로 부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의역을 하는 순간에
아유르베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아유르베다를 번역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책을 준비해서 쓴다면은 아유르베다를 우리말로 의역을 한다면은 저는 생명학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스라고 하는 말이 생명 또는 뭐 장수라는 말도 되죠. 그렇게 본다면은 베다라는 말이 학문, 지식 이런 말이 되니까 생명에 관한 학문이니까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서 생명학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장수학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또는 아로그야까지 보탠다면은 무병장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아유르베다를 논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르베다와 마음, 데이비드 프롤리라고 하는 분도 아유르베다와 마음이라는 책도 썼고 우리나라에 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아유르베다는 겉으로는 마음에 대한 그 강조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아유르베다가 가지고 있는 인체 이해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6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트만, 영혼과 공풍화수지의 5요소, 6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금방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요소로 이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그 전제에서 보면은 아유르베다는 상당히 마음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에서는 마음이란 단지 영혼의 기능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병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이 모든 병의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은 5가지 감각 기능의 배후에 있으면서 그 감각 기능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통제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닿지 않으면은 마음이 감각 기능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감각 기능이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가 되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 그 배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르베다는 지극히 몸 중심의 신체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신체의 건강, 신체의 무병장수의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아유르베다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유르베다의 치료법 중에 가장 많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고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차카르마 5가지 정화법이 있죠. 그렇죠? 그 5가지 정화법은 철저하게 신체 중심입니다. 위장 세척하고 대장 세척하고 소장 세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체 중심으로 정화를 시작을 하죠. 물론 신체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신체의 정화가 곧 마음의 정화라고 하겠지만은 출발점과 강조점은 분명히 신체에 있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반차카르마는 신체 중심일 뿐만 아니라 더 국소적으로는 소화기계를 정화합니다. 호흡기계 또는 소화기계를 정화하는 정화법이 반차카르마라고 해도 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상당히 그 신체 중심으로 이해되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질병과 건강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다소 신체 중심으로 질병과 건강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짜라카 상히타에도 이제 신체도 체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체의 체질을 바타 피타 카파 해서 세 체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샤리라카 신체적 체질뿐만 아니라 마나시카라고 해서 마음의 체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체질과 신체의 체질의 상호 관련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유르베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체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 아유르베다와 자매 관계에 있다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인접해 있는 학문 분야이고 의료이고 수행인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우리나라에 이미 아유르베다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성행을 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가는 이제 아유르베다가 신체 중심이라면은 요가는 지극히 마음 중심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신체와 마음은 인도 전통에서는 똑같이 몸입니다. 몸, 샤리라라고 하는 말은 신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몸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서양의학이나 서양 사상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유르베다든 요가든 철저하게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몸의 개념은 샤리라 또는 대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위 말하는 마음, 이 물질적입니다. 어떤 추상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중에서도 몸은 그러니까 신체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신체와 마음은 별개가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이 나름대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만성 질환이라든가 또는 생활 습관성 질환과 관련해서 대처하기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들 잘 아십니다만은 심신이원론이죠. 그렇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고 데카르트에서 구체화된 심신이분법적 사고가 작동을 하면서 서양의학이 한계를 이미 그 자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 따로 신체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나 인도의 의학이나 수행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신체와 마음은 사실상 상대적인 차이밖에 없고 둘 다 모두 물질적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둘 다 물질적입니다. 치유와 관련해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 마음이 물질이라는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변형도 가능하고 또는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면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상쾌라고 하는 그 우주론으로 봤을 때 마음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과정은 사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뉴턴 물리학이 작동하고 있고 뉴턴 물리학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미 100년도 전에 발표되고 나온 양자역학은 이미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마음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상호 관련을 가지는데, 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 또는 의료 분야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요가 전통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몸과 신체와 마음이 상호 관련을 가지니까 신체 중심의 정화 또는 신체 중심의 치료가 당연히 마음 치유의 수련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전 요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탄잘리라고 하는 분이 편집한 요가 수트라를 중심으로 한 고전 요가에서는 철저하게 마음 중심입니다. 요가 수트라 1장 2절에 보면은 요가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신법입니다. 요가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요가는 대체로 외적으로 보이는 아사나, 제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요가는 원래 신법이었습니다. 마음 작용을 잠잠하게 하고 마음 풀럭거리는 것을 고요하게 하자는 것이 요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 195구절에 나오는 여러 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용어가 찌따, 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가가 마음 중심의 치유와 마음 중심의 수련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은 함께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발달해온 아유르베다는 철저하게 신체 중심에 섰습니다. 신체 중심의 정화, 신체 중심의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신체와 마음 중심의 사유 방식이 있다면은 이 둘을 통합하는 사유 방식도 인도에는 아주 널리 성행을 했었습니다. 신체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는 통합적 사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연치유도 흔히 홀리즘 또는 홀리스틱한 사유 방식, 홀리스틱 테라피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홀리스틱한 사유의 절정은 인도 사고 방식에서 홀리스틱한 사유 방식의 절정은 탄트라입니다. 탄트라 그러면은 밀교 또는 뭐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전통으로 오해하기 쉽고 여러 가지 곡해되는 탄트라 전통이야말로 인도의 수행 전통, 인도의 사상 전통이 절정에 이른 가장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사고 방식이 탄트라 사고 방식입니다.
탄트라의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불완전한 것이 있을 뿐이다.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서양 의사 선생님께 가끔씩 하는 이야기고, 그런 자리에 강의 갔을 때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서양 의학이 귀 기울여야 할 명제는 탄트라 이 명제다.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맹장 한 볼로 잘라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수술하다가 그냥 맹장도 덤으로 잘라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요새 그 서양의학에서도 그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버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맹장이 아프고 터지고 잘라내야죠. 그렇죠. 그러나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제거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니 함부로 뽑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니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니가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신체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요가, 특히 고전요가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수행 형태를 유지했던 불교의 경우에도 욕망 중에서도 뭐 열반에 대한 욕망은 괜찮지만 성욕, 그건 안 되는 것이야. 터부시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내 바깥으로 내모는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똑같이 서양에서도 플라톤 철학 이래의 서양 철학은 철저하게 몸과 욕망을 바깥으로 내모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사이버 세계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일부 사회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저 사이버 스페이스야말로 서양의 플라톤 철학이 추구해온 몸 부정의 철학, 몸 밀어내는 철학의 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욕망 중에서 어떤 욕망은 괜찮고 어떤 욕망은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탄트라에서는 아니다. 다만 불완전한 욕망이 있을 뿐이다. 성욕이든 또는 영적 상승에 이르는 욕망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하타 요가, 특히 물라다라 차크라 기저에 있는 물라다라 차크라의 생존 욕구와 또는 스와디스 성욕과 또는 이 위에 영적 상승을 추구하는 아나하타의 이타적인 욕망의 색깔은 똑같은 겁니다. 아래로 향하느냐 위로 향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방금 아나하타 차크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차크라는 얀트라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나하타 차크라 이전까지는 그 세 개 차크라는 특히 얀트라에서 그 기를 에너지를 나타낼 때 상승하는 기운과 하강하는 기운을 나타낼 때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니푸라 차크라까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의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비로소 상승하는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또는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라다라 차크라의 생존 욕구와 스와디스타나의 성욕이 사실상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뿐만 아니라 요가와 함께 탄트라는 가장 중요한 영적 어떤 그 전통의 핵심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인도의 경향도 보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나 또는 뭐 요가, 명상 등등의 전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양이 먼저 이 탄트라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물밑으로 흐르고 음성적으로 흐르게 되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네오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히 조만간 이 탄트라가 상당히 중요한 사유 방식으로 사유의 틀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인도를 못 갔고 금년에도 이미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만은 재작년에 인도의 학회에 한 5번을 갔었는데 그 중에 2번이 탄트라에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러면서 탄트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학회에서도 탄트라를 주제로 학회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도 학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학회의 전체 주제를
탄트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트라의 어제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탄트라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만 탄트라는 아주 고차적인 영적 상승의 행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괜찮은 것일수록 위험합니다. 참 괜찮은 것일수록 위험합니다. 그게 또 참 역설이죠. 그렇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일수록 폐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이 멀쩡한 날에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바깥에 저기 이래저래 상업에 종사하시고 하는 분들보다도 폐인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폐인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괜찮을수록 그렇습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괜찮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잘 상하는 음식이 괜찮은 음식입니다. 잘 상하지 않으면은 괜찮은 음식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 제가 탄트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좀 갔는데 왜 제가 아유르베다, 요가, 탄트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유르베다와 요가와 탄트라는 원래 인도 영선 정통에서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적 추구, 완전한 영적 수련은 아유르베다와 요가와 탄트라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영적 추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인도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를 하건대 아유르베다가 두 다리라면은 몸통이고 탄트라는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보면은 두 다리 없이 몸통만 둥둥 떠다녔죠. 그렇죠? 요가가 먼저 성행을 해서 하타 요가 성행을 했는데 웰빙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요가가 들어왔는데 이 아래의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웰빙의 욕구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힘이 좀 빠졌죠. 그렇죠? 왜냐? 아유르베다 토대 없이 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선문대학교에 오기 전에 주력을 했던 부분이 사실 어떻게 하면은 아유르베다와 요가를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3년간 한국연구재단 그 과제로 한국에서 하타요가의 그 현황과 전망 나서 그 다음에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요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3년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와 요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저는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 아직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잘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슬슬 탄트라를 머리를 어떻게 얹어볼 것인가 완전하게 100%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아유르베다 요가를 나름대로 10%라도 아니 5%라도 나름대로 좀 연결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수행 체계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요가 전통이든 아유르베다 전통이든 탄트라 전통이든 팽배해 있으면 좋겠다. 좀 널리 알려져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오랫동안 학교에 있을 여건은 못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아유르베다와 요가의 관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우리 박사 논문에도 사실 이 부분을 쓴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탄트라는 여전히 우리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기가 아직도 문제가 조금 오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한 학생이 수료한 박사과정 수료한 학생이 왔었는데 지금 탄트라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주제죠. 라준시 오쇼와 칼융의 그 분석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탄트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이 논문을 쓰면은 비판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각오해라. 그러나 할 필요가 있다. 할 만하다. 제가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가 될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유르베다, 요가, 탄트라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아유르베다는 단지 아유르베다가 아니고 아유르베다는 요가와 연계되어 있고 탄트라와 연계되어 있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아유르베다는 요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치유법 중에 하나가 요가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또 요가 자체로도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수행 체계죠. 그러나 한편으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조금 여기는 시계가 벌써 시간이 제법 많이 됐네요. 아유르베다와 요가와 탄트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치유 체계, 완전한 수행 체계가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봐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금 아까 늦게 시작해가지고 20분에 그래. 시작을 해서 예. 이제 3시에 끝나면 되는데 55분까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2분만 더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온 그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이형환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영환 교수님께서는 시간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2분만. 예, 아까 말씀드린 자연치유적 관점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이 된 것 같고, 이제 아유르베다가 자연치유인 이유, 베이스가 사실 의학은 한편으로는 우주론입니다. 의학 시작과 끝은 우주론입니다. 동양사상, 동양의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우주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인체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유르베다 의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면서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세계와 사람은 동일하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로카 부르샤 삼냐. 세계와 사람은 동일하다. 내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바깥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면 내 안에도 바람이 불고, 바깥에서 강물이 흐르면 내 안에 강물이 흐르고, 바깥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내 안에도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깥 세계와 나의 관계가 결국은 내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바깥 세계와, 물론 내 안에도 나의 신체와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소통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하나가 된 내가 바깥 세계와 소통이 잘 주고받는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나와 바깥 세계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와 바깥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 왜 어떻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됐는가? 그때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깥 세계와 나의 소통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호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브라기아, 지성의 곡해,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내 몸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온갖 소리를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론도 배우고 견해를 가지면서 그릇된 지식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고 그 소화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브라기아에 또는 비디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 봤고, 두 번째가 갈라, 이게 시간적인 변화입니다. 갈라 바리나마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태양이 북반구에 있을 때, 남반구에 있을 때, 계절이 바뀔 때 등등 전체적으로 기운이 달라지는데, 그 기운과 나의 기운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해 보면은 바깥의 세계가 아주 무더운데 실내가 엄청 시원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로카 부르샤 삼냐, 세계와 인간의 동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항상성이 무너지고 문제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인드리아, 감각기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기능, 지식과 그다음에 이 우주적인 리듬의 변화와 그다음에 인드리아, 이 셋을 잘 살피고 이 셋을 잘 주관했을 때 건강도 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도 한편으로는 바깥 세계와 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소통이 잘 일어나고 그 소통이 나에게 들어오는 음식이 괜찮아서 소화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시키는 거 하면은 사람이 왜 잘못되느냐, 탈나느냐, 건강에 왜 문제가 생기냐고 했을 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유기체인 한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한에 있어서는 바깥 세계의 뭔가를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바깥으로 잘 내보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와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 굳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구멍을 우리가 입이라고 합니다. 입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기죠, 그렇죠? 이 입은 뭘 하는 거 하면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바깥에 땅의 기운, 지기를 먹는 통로가 이 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받아들여서 잘 씹어서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항문으로 잘 나가면 신체가 건강한 겁니다.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음식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씹지 못했다든가 소화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됐을 때 아마 독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타 피타 카파라고 하는 세 도샤 이야기할 때 제일 심각하게 독소가 쌓이는 곳이 첫 번째 여기 위장이죠, 그렇죠? 위장 이 아랫부분을 아마샤야라고 그러는데 독소가 있는 장소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가 독소가, 왜냐? 바깥 음식이 여기 들어와서 찌꺼기와 걸름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래서 가파라고 하는 가파의 주된 거소가 위장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가 돼서 내려가서 소장으로 가죠. 소장에서도 소화가 일어나죠. 소화의 과정은 항상 불입니다. 불.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활활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건강의 핵심은 아그니, 불입니다. 아그니, 불이 활활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소장에서 소화를 시키죠. 그 과정에서도 남는 독소, 도샤를 삐따, 그렇죠? 삐따는 주로 여기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다 돌아서 대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비로소 바타라고 하는 그런 도샤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내보내면은 신체가 건강합니다. 그다음 기체, 신체보다 조금 더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체가 언제 건강하냐? 기체는 천기를 먹죠, 그렇죠? 천기는 어디로 먹는 거 하면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요가에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호흡은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호흡이 입으로도 들어가지만은 숨을 항상 코로 쉬는 겁니다. 코로 천기를 먹어서 폐에서 잘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면 기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심체.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또 크게 나누면은 신체와, 그러니까 육체와 기체와 심체로 나눌 수 있는데 심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 보인다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심체도 아까 마음이 물질적이라고 했죠. 마음이 물질적인 구조인 한에 있어서 마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도 뭔가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결국 그 힘과 에너지로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마음이 뭘 먹고 사느냐? 마음이 뭘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마음은 1차적으로 5가지 감각 기능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도 아유르베다나 요가의 지각론의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 몸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감각 기능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오래전에 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생각이란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악성 바이러스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 그러면은 요새 코비드처럼 이 신체를 탈나게 하는 바이러스 생각했죠. 그러다가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도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의미의 바이러스가 아니었죠. 우리 마음에도 그 바이러스가 끼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살죠. 그렇죠? 마음은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을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속으로 오간을 통해서 바깥의 음식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처리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시끄럽다 또는 마음이 산만하다. 데이터를 먹었거든. 그러면은
명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샨무기 무드라라고 하는 이 170, 7개의 구멍을 막는 그런 뭐 수련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은 참 약삭 빠르거든요. 엄청 민감하고 빠른 물질입니다. 이 빛에 흔히 비유가 되는데 빛보다도 훨씬 민감하고 빠르고 눈치 빠른 물질이 마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든 세계 신소재 공학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신소재, 오래된 신소재죠. 그렇죠? 오래된 신소재가 뭐냐? 저는 다른코 마음이라고 하는 신소재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음성이 녹음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조만간 이미 어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녹심 가능합니다. 물질이잖아요. 다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메커니즘과 그릇과 테크닉이 아직 우리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도 물질이나 하나에 있어서는 담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로 이루어진 마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체와 마음의 차이는 민감하냐 둔하냐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은 먹고 뭘 먹고 사는가 하면 바깥의 대상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눈 막고 귀 막고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죽을 것 같잖아요. 모든 존재는 죽는 걸 싫어합니다. 사라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삭 빠르게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잠재인상이라는 것, 상스카라, 와사나 또는 뭐 서양에서도 무의식 뭐 이런 쪽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명상을 하겠다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고 온 귀와 눈과 다 닫고 딱 앉으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은 생방송이 끝났잖아요. 생방송이 끝나는 순간 재방송이 활활 타오릅니다. 창고에 넣어놨던 이 잠재 인상들이 활활 타오르면서 훨씬 더 심각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합의학도 그렇고 전인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세계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오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뭐 산림치유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면은 감각 기능의 균형,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감각 기능의 핵심,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건강과 질병 치유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만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용환 교수님 예. 말씀만 믿고 조금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두서없이 그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나친 이야기가 있다면 걸러서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잘 걸러서 그렇게 들으시고 코로나 사태가 참 오래 갑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론 교수님의 아주 좋은 저기를 그 본 연재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추가 있으시면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없대요? 제가 하나 질문인데 그 자연인과 합의된 삶, 자연인하고 이런 아유후 메다, 아유가 원래 그 인생이고 베다가 삶이라는 거 삶의 철학하고 요즘에 나오는 그 옛날 그 유대인 율법서 탈무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좀 틀린 얘기지만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무드. 예, 자연인과 예, 나는 자연인. 예,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몇 분간 대답을 할까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그 박사과정 졸업생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충남도 교육청에서 하던 프로그램인데 교권 침해 교사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거든요. 할 때 그 주로 이제 휴양림 이런 데 가서 하게 되는데 한 해 언제 대둔산 그 휴양림에 갔었는데 강의 전에 잠깐 바깥에서 그 이렇게 정자처럼 생긴 곳에서 쉬고 있는데 앞에 팻말이 자그만하게 붙었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산은 병원, 두 다리는 의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주제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사는 병원 두 다리는 의사 이 이야기만 하다 왔거든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일 때 건강하고 아름답다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자연의학을 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의학을 그 번역을 할 때 흔히 뭐 자연물을 사용하고 또 뭐 저절로 낫게 하고 이걸 자연의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사람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치유를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들 그렇죠. 아직도 개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천년 그대로 있는 그 자연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요새 이제 모든 의학은 파동의학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전부 파동의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그 자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파동의학과 관련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대체로 나는 자연인이다 산으로 가기도 하죠. 저도 20대 후반 30대 산에서 혼자 이미 그때 저는 자연인이었습니다. 강원도 모처에 혼자서 한 2, 3년 살았었거든요. 간첩 신고도 받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거기가 왜 좋은가 하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파동의학의 지식을 가지게 됐을 때 결국 파동의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고 항상성이 붕괴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원래 고유한 파동이 문제가 생겼다. 약해지거나 교란되거나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파동이 교란되고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1차적으로 인류는 뭘 해왔는가 하면은 첫 번째 물질 의료를 썼습니다. 가장 초보 단계고 가장 거칠고 쉬운 방법이 입으로 약을 넣고 음식을 넣고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교란된 파동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동원했던 게 뭐냐 하면 열치료입니다. 이게 요가나 아유르베다 우주론으로 보면 이미 의료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로 치료했고 특히 일본에서 암 치료를 위해서 온열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열 치료 그걸로도 안 되는 인류의 건강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다음 이미 서양에서는 옮겨가고 있는데 소리 치료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파동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요가 전통에서는 만트라 요가 그렇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양위를 바라보면서 양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소리 치료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유르베다나 요가의 우주론을 보면은 마지막이 뭐냐면은 남아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치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리 다루기 어렵고 열 다루기 어렵고 물질은 좀 쉽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다루는 의사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종교적인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서양에서 최고 의사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양 최고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째서?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소시적에 저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제가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뭐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 이런 걸 왔던 것 같아요. 와서 뭐 뭘 외우면 색연필 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이후로도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걸 보다가 성경을 봤었는데 한 장면이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 통합의학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안전뱅이죠.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못 걷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는 자체로도 이미 대단하죠. 그렇죠? 아이고 침도 안 놓고 뭣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고 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침 안 놓습니다. 뭐 카이로프락틱 안 합니다. 뭘 합니까? 일어나라 딱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라 딱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딱 하니까 이 못 걷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까? 딱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예를 표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고친 거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게 앞으로는 믿게 하는 것 또는 믿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치유의 끝장입니다. 끝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아유르베다의 우주론으로 보면은 제일 미세한 물질이 마음이고 소리고 열이고 물질 뭐 대충 이렇게 순서를 잡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동양의 최고 의사가 누구냐? 당연히 부다입니다. 부처님이 동양의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 그냥 판단으로는 마음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농담으로 자연치유사는 그게 있어야 된다. 1차 첫째로 저처럼 가진 것은 없어도 일단 모양이 그럴듯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정 안 되면은 뒤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계룡산 10년, 태백산 10년 그거라도 써붙여라. 또 거기다가 뭐 통합의학 박사 이런 거라도 써붙여라. 어쨌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치유를 하든지 간에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은 요가 좋다는 거 안 믿고 시작하는 거하고 요가 참 좋아요 이 믿고 하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설명되는 것도 역시 파동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 그런 나름대로 결심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나는 산으로 간다. 옛날처럼 산으로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산으로 가느냐? 산은 아직도 교란되지 않은 파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아는 것처럼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하죠. 그렇죠?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하는데 요 70km 조금 넘습니까? 70km밖에 안 되는 이 질량이 내는 파동과 지리산 저 큰 덩어리가 내는 파동은 천지 차이입니다. 파워, 에너지 차이에서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요 자그마한 몸뚱어리에서 내는 이 파동의 교란은 그 지리산이라고 하는 큰 질량의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절로 고쳐지는 겁니다.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덕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산림치유 등등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그냥 전혀 개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천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석사과정 학생 중에 한 명이 MBN 나는 자연인이다 그 주제로 논문을 쓴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고령 교수님 이 아유르베다, 아유후베다라고 했죠. 아유후베다를 들었으니까 우리 산에 가가지고 아모르 파티를 하면서 우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